네, 오는 9일 수서 고속철도가 개통됩니다. 본격적인 철도 경쟁 시대가 열린 셈인데요. 서울 강남에서 동탄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는 수서 고속철도의 개통,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또 나와주셨는데 드디어 개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좀 깊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동안 주 역할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를 대신해서 네. 철도를 건설하고 또 철도 시설을 관리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저희가 본사는 그 대전에 있습니다만 네. 5개 지역에 그 본부를 두고 예. 저희들이 한 1,400명의 직원이 한 8조 원의 철도 건설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희는 2004년에 철도 구조 계획에 따라서 운영 부분과 건설 부분을 분리하게 돼 있는데 운영 부분은 이제 코레일이 담당하고 네. 건설 부분은 저희 공단이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건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철도 건널목에 입체화랄지 또 철도 선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도 같이 하고 있고 예. 또 저희들이 그 철도 건설로 쌓은 그 노하우를 또 해외 그 시장에 진출하는데 네.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5년에 저희 중국에 저희들이 처음 진출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16개 나라에 한 40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수행을 했고요. 지금도 인도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한 15개 사업을 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철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운영되고 있는 주변에 대한 저변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갖고 있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또 공단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개통하는 이 수서 고속철도 개통 이 부분에 SRT라고 하는데 네. 건설 부분 또 담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네.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그 이 수서 고속철도는 2007년에 그 동탄 2기 신도시를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네. 동탄 2기 신도시와 서울과의 어떤 광역교통 대책을 세우는 측면에서 처음 이것이 기획이 됐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서울과 시흥 간의 철도 선로 용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완전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차량을 더 투입하고 싶어도 새로운 역을 건설하지 않는 한 새로운 그 차량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서울에 어딘가에는 새로운 역을 건설해야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2009년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설계를 해서 2011년 5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서부터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그 시설물 검증을 하고 또 영업 그 상태와 똑같은 상태에서 영업 시운전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11월 30일 날 마쳤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고 9일 날 저희들이 개통을 하는 것으로 하고 8일 날 개통식을 가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제 전체적인 계획부터 집행까지 하셨기 때문에 워낙에 숙달돼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잘 해주셔서 오늘 좀 많이 풀어봐야겠다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2008년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완공이 되는 건데 개통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대익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 고속철도가 단순히 철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인 또 경제, 과학, 기술에 엄청난 그런 변화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경제 유발 효과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건설로 인해서 한 9조 5천억 원의 그 이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도 한 7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그 창출해냈습니다. 또한 환경 측면에서도 승용차에서 철도 이용을 하게 되면 나무를 62만 그루를 심는 그런 효과랑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 또 강동 그다음에 하남시, 용인시, 성남시 등 경기 동남부 지역에서 고속철도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 신도시에서 15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동탄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강남에 사는 그 지역 뭐 또 업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엄청난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에서 철도로 그 1%만 그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16억 원 정도 저희들이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자리 측면도 그렇고 사회 경제 유발 효과도 좋고 과학
기술 개발에서도 또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건데 사실 보면 지금 그 동남권, 수도권 중심으로 동남권 쪽이 사실 열차가 통과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나름의 고속철도 이용의 사각지대라 얘기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란 생각에서 좀 네네. 기대를 더 해보겠고요. 네네. 무엇보다 이제 기존에 있던 KTX와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좀 잘 돼야 공정한 경쟁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가 될 텐데 네.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기존에 있는 거고요. 예, 예. 수서고속철도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한번 또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경부고속철도는 저희들이 참 어렵게 외국 기술을 전수받아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떼제배였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고속철도 1.0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남고속철도는 거기에 우리의 순수 기술이 또 저희가 이제 건설하게 된 거라서 네. 고속철도 2.0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아, 버전이 있군요. 예, 네. 근데 수서고속철도는 경부와 호남이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네. 고속철도 3.0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보더라도 경부고속철도는 터널의 그 선로가 네. 간격이 한 5m였는데 예. 이것이 호남고속철도는 4.8m로 좁아지게 되고 예. 또 이번 수서고속철도는 한 4.5m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터널의 면적이 한 17% 줄게 되고요. 줄어든 거죠. 예, 사업비가 한 31%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거뒀습니다. 안정성도 그만큼 확보가 되는 걸로 네,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나요? 예, 저희들이 혹시라도 상하에서 서로 마주칠 때 예. 그 바람이 서로 세게 불어서 혹시 상대 열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네. 이런 것도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객의 편리를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화장실만 말씀을 드려도 화장실 입구에 네. 안에 그 빈자리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해서 예.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예. 또 여성 고객분들을 위해서 파우더룸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했고 또 그 기저귀 교환대를 저희들이 별도로 예.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오.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동이 편리하기 위해서 네. 주로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많이 걷지 않아도 네네. 편리하게 환승이 가능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이용이 편리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역사 바로 앞에 네. 버스 베이와 택시 베이를 설치를 해서 어. 특별히 멀리 가지 않고 예. 바로 그 살 수 있도록 해놨고요. 예. 특히 수서역의 경우에는 그 분당선, 네. 또 지하철 3호선이 같이 그 겹쳐지는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환승 통로를 이용해서 바로 그 승강장으로 와서 열차를 타도록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역의 경우를 보면 대합실에 올라갔다가 다시 예. 승강장으로 내려가는데 그렇죠. 수서역의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바로 평면으로 승강장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네, 열차 특징도 약간 그 역방향이 없는 걸로 얘기를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열차에도 그것도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네. 우선 그 화장실은 기존의 그 KTX보다 우선 그 공간이 넓고요. 네. 그다음에 좌석마다 저희들이 플러그를 설치를 해서 그 컴퓨터랄지 그다음에 예. 스마트폰의 충전을 네. 바로 좌석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모든 것들이 배려되고 보다 보니까 지금 고속철도로 했을 때 버전을 3.0이라고 하시니까 네. 사실 정부 3.0도 이 국민과의 소통, 네, 직원달 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네, 네. 이 수서 고속철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고속철이 아닐까 네, 네. 생각 좀 해봐서 네. 공통점 한번 찾아봤고요. 예, 예. 지금 이제 고속철도인데 지하 구간으로 통과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보니까 유련 구간이 네, 네. 터널 구간이 아마 뭐 지금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네,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 긴 터널이라 네, 얘기를 네. 하고요. 네, 네. 터널 내에서도 뭐 화재가 발생하면 그만큼 또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네. 계속 해왔거든요. 예,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련 터널은 52.3km에 달하는데 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만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다니는 터널로서는 이 터널이 제일 긴 터널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터널 내에 만일의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예. 대비할 것인가를 저희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길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화재 하나만 보더라도 열차 내에서는 화재가 안 나도록 모든 그 재질을 불연제나 난연을 했기 때문에 화재가 나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도 화재가 난 경우에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 3km마다 저희들이 그 대피 통로를 만들었는데 아. 그것이 이제 한 20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선로에서 바로 그 대피 통로로 이동하게 되면 한 400제곱미터에 한 100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서 화재가 나면 네. 바로 그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예. 대피 공간에 안전에 대기할 수가 있고 네. 거기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 공간과 네네. 사실 화재는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위험하다고 예. 하는데 네네. 배연 구간을 지금 따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강제 흡인을 시키는, 흡연을 시키는 뭐 이런 역할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앞에서 보시는 그 이 수직구에서는 공기를 불어넣어서 네. 연기 방향을 바꾸거나 또 뒤에 보이시는 그 수직구에서는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연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한 번에 1,000명 이상은 충분히 대피할 수 네네,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할 수 있다. 네네네. 그 2, 3km 간격으로 배치가 네네. 돼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우려일 수 있다. 말 그대로 그냥 그 기우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편의시설도 많이 잘 돼 있어서 빨리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도 자체의 안전성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뭐 수서 고속철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뭐 신기술이라든지 공법도 많이 적용됐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철도는 그 단순히 철도 차량이 철로만 그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 하에서 신호를 주고받고 또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운행되는 아주 그 안전한 교통수단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허용 속도를 넘어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감속하거나 또 정지할 수 있는 열차 제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최고 속도가 얼마죠? 저희가 300km입니다. 300km. 네네네. 그래서 구간마다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간에 와서 예를 들면 170km로 달려야 하는 구간에 그냥 300km로 달릴 경우에 자동적으로 속도가 감속되고 또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차의 운행을 구로 관제센터에서 항상 감시하고 있고 또 집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눈이나 또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선로 구간에 특별히 취약한 구간에 저희들이 결벽이 인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선로에 히팅 장치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차량의 차축이 장시간 운행하다 보면 과열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감지하는 장치가 30km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 넘어가면 열차를 또 감속을 시키거나 또 중지를 시키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나가는데 온도 감지가 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서에서 출발해서 용인 성남 지역에 단층대가 좀 특이하게 세 개의 단층대가 좀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지진에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여러 설비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 지진 설비에서 감지가 되면 4초 이내에 구로에 있는 관제센터로 통보가 되면 관제소에서 바로 열차를 그 정지하거나 또 이렇게 출발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겹으로 저희들이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원조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좋은 제품을 갖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3.0과 같은 고속철도 3.0 버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신기법, 신공법이 많이 적용됐다. 좀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동탄역에 가면 고속철도 지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특이하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일본이나 대만에도 지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스크린도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동탄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하역이면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그 동탄역 본선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열차가 상당히 높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을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풍압에 혹시라도 승객이 영향을 주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또 부딪히거나 그래서 일단 바람을 막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음, 열차 소음이 또 대단하거든요. 그다음에 공기질이 지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풍압 하나만 보더라도 실제로 300km에서 나오는 그런 풍압을 고려해서 측정을 해서 그것을 한 1.6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스크린 도어를 설치를 해서 승객의 안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뭐 청정 환경에서 고속철을 환경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네요.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에서 좀 더 신뢰가 좀 가고 있고요. 좀 앞서도 얘기 살짝 했습니다. 수서 고속철도 개통으로 이제 본격적인 철도 경쟁 체제가 돌입이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부분 준비하고 계실 텐데 무엇보다 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 입장에서 뭐가 더 좋아질까요?
그동안 이제 코레일 독점 경영 체제로 인해서 어떻게 네. 보면 서비스가 그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과 서비스를 보면서 열차를 선택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SRT만 하더라도 기존의 KTX보다 한 10% 요금이 지금 저렴하고 최대 15%까지 저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가장 적은 변화지만 네. KTX 특실에서는 이 음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수 정도 네, 나오죠? 생수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SRT에서는 과자를 좀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작은 변화입니다만 네네. 시민들한테는 큰 그 변화 서비스가 커진 작은 거라고. 만족감이 또 추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SR과 코레일이 건전한 이제 경쟁을 이루기 때문에 경영 측면이나 또 마케팅 활동 면에서도 네. 독점 체제에 있을 때보다는 예.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앞으로 운임이나 서비스에서 상당한 변화가 오면 결국 그것은 네. 우리 승객들이 입는 그 혜택으로 네.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보면 뭐 예약 할인 같은 것도 많이 해주고도 네네네. 있는데 네. 감소폭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할인폭이 네네. 이런 것도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예, 생각이 네네. 살짝 듭니다. 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내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네. 이제 원주 강릉 구간이 또 개통이 됩니다. 네.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느 정도인가요? 예, 저희가 2012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한 4년 좀 됐습니다만 네. 현재 한 77%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말에 기반 시설, 구조물 이런 것들은 다 완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년 6월까지 이 구조물 위에 궤도를 부설하고 네. 또 전차선을 설치하고 신호통신 장비를 설치하면 예. 모든 것이 끝나게 됐고 아. 그리고 7월서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영업시 운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는 개통하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들으시면 딱 아시겠지만 실무자급 수준에서 지금 발언을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답변을요. 왜냐하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금 책임지는 상황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이 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앞서서 이제 공단이 해외 철도 수주에도 네. 좀 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시장에 수주되는 전망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진국 대비 사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수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세계 철도 시장이 연간 한 200조 되는 커다란 시장입니다. 예. 저희 한국 철도는 경부 호남 고속철도의 어떤 이 성공적 개통, 그다음에 최고의 안정성과 정시성은 세계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 철도의 경쟁력이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여러 가지 많이 해왔습니다. 2015년 3월 포항 KTX, 그리고 4월 호남 고속철도 개통, 8월에는 경부고속선 대구 대전 도심 구간 개통을 했는데 이게 사실 따져보면 이번 수서 구간 개통으로 액수차 축이 완전히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갖춰 나가셔야겠다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철도는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망이 그 조밀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예. 승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더 빠르고 네. 또 안전하고 더 편리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서고속철도만 보더라도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부산에 가서 먹고 네. 또 다시 서울에 와서 강남에서 미팅을 하고 다시 또 광주에 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예. 정말 그 가히 일일 생활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 저희 공단에서는 그런데 약간 그런 철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이 달라질 건데요. 네네. 수서 고속철도 개통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한 번 더 기대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과 함께 오는 9일 개통되는 수서 고속철도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